아마 웬즈데이의 성공을 예측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리우드가 고질적인 장기를 발휘해 수십 년 전에 아담스 패밀리에서 가져온 캐릭터로 스핀오프를 제작한다는 것부터 탐탁지 않았는데 감독이 팀 버튼이란 것도 매력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아주 잘 어울리는 조합이긴 하지만 이젠 우리가 알던 팀 버튼이 아니란 게 문제였습니다. 설령 흥행이 잘 됐더라도 팀 버튼의 개성 넘치는 스타일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반응이 많아 웬즈데이도 기대보다 우려가 클 만도 했으나 의외로 공개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마치 넷플릭스로부터 창작의 자유를 얻으면서 오랫동안 자신을 가두고 있던 틀을 깨기라도 한 것처럼 광기인지 천재성인지 모를 예전의 스타일로 돌아가 웬즈데이를 모처럼 팀버튼다운 작품으로 완성한 게 저로서도 놀랍고 반가웠습니다. 넷플릭스도 이런 작품의 생명이 하나의 시즌으로 끊기게 돌리는 만무에 일찌감치 제작을 발표했던 시즌2가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 공개됐습니다. 과연 웬즈데이는 이번에도 시즌1의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릴 순 없지만 시즌1과는 또 다른 재미에 만족합니다. 왜 우리가 흔히 혈이 뚫렸다고 하는 말처럼 팀버튼도 웬즈데이를 만나면서 무슨 각성이라도 한 모양입니다. 웬즈데이 이후에 개봉한 비틀주스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데다가 웬즈데이의 시즌2도 변함없이 기괴한 상상력으로 가득한 걸 보니까 연세를 어지간히 드시고도 아직까지 본인의 색깔을 잃지 않으셨다는 게 대단합니다. 시즌1에서 영적 능력을 깨달은 웬즈데이는 방학기간 동안 험난한 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혼자서 연쇄살인범을 가볍게 검거합니다. 참고로 연쇄살인범을 연기한 배우는 그 유명한 식스센스의 할리 조엘 오스먼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어린 시절의 모습은 사라진 그 상태 그대로 잠깐 등장합니다. 학교로 돌아온 웬즈데이에게는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커다란 짐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자신의 동생인 헉슬리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삼촌인 페스터와 동일하게 전기를 쏘는 능력을 각성했기 때문인지 웬즈데이를 따라 네버모어에 입학하게 됐고 어머니로부터 항상 동생을 잘 챙기라는 잔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건 덤입니다. 한편 그 사이에 네버모어 부근의 숲에서는 불륜을 조사하던 탐정이 끔찍하면서도 이상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왜 끔찍하면서도 이상하냐면 사람도 아니고 곰 같은 포악한 동물도 아닌 까마귀들에게 공격을 받아 두 눈이 뽑힌 채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탐정은 자신이 곧 죽게 될 거란 걸 감지하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모든 증거가 불펜에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다시 네버모어로 돌아와서 시즌1에서 있었던 활약 덕분에 웬즈데이는 학교에서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등장한 것만으로도 주변이 술렁이는 건 예사라 팬클럽처럼 웬즈데이를 따라다니는 무리까지 생겼습니다. 당연히 웬즈데이는 질색했으나 팬들의 열성적인 마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냥 무시로 일관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앙카, 에이젝스, 유진, 이니드와 제외해도 여전히 반색 따위는 없는 와중에 배우가 심각한 사고를 치는 바람에 제이비어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는 설정으로 깔끔하게 드라마에서 제외됩니다. 이 여파로 제이비어의 아버지가 거액의 기부금을 가져가 버렸는데 시즌2는 이 설정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합니다. 원래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건지 자연스레 녹아들게 된 건지 학교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기부금이 절실한 꼴이 되고 말아 모금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웬즈데이의 어머니이자 네버모어의 전설적인 학생 출신이며 결정적으로 거액의 기부가 가능한 어머니, 그러니까 웬즈데이의 외할머니를 어머니로 둔 오티시아를 임명하면서 아예 학교의 건물 중 하나를 임시거처로 쓰라고 내주기까지 합니다. 이 말인즉슨 딸과 아들에 이어 어머니와 아버지까지 네버모어에 머물게 됐으니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로 취급하지 않는 이상 두 사람의 활약도 뒤따르게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직후에 웬즈데이는 뭔가에 이끌려 탐정이 살해당한 현장을 갔다가 타일러의 아버지를 만납니다. 타일러의 아버지는 탐정이 자신의 절친이었는데 별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죽었으니 도와달라고 부탁했으나 안 그래도 차갑디 차가운 웬즈데이가 다른 사람도 아닌 타일러의 아버지가 하는 부탁을 들어준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절하고 학교로 돌아왔는데 이니드와의 접촉에서 갑자기 능력이 발동해 머지않아 이니드가 자신 때문에 죽는다는 걸 보고맙니다. 겉으로는 냉혈한과 다름없는 웬즈데이도 룸메이트인 이니드만큼은 많이 아꼈는지 타일러의 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려 별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사건에 대해 들으려고 한밤중에 타일러의 집으로 가지만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한 채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했다가 아버지의 도움으로 풀려납니다. 설상가상 웬즈데이는 무슨 이유에선지 자신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머니의 말로는 능력을 혹사해서 그렇다고 했으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난관에 봉착한 웬즈데이는 별 수 없이 타일러가 갇혀있는 정신병원을 찾아갑니다. 타일러는 소녀과 다른 시설에 격리된 채 별정정신과의 선구자로 불리는 페어번 박사의 관리를 받고 있는데 좀처럼 타일러의 입을 열지 못해 웬즈데이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의 대면을 허락했습니다. 이리하여 웬즈데이는 기어코 타일러와 재회합니다. 제가 웬즈데이를 중심으로 줄거리를 말씀드려서 그렇지 모티시아가 모금이 현장을 맡게 되자마자 직감했던 대로 시즌2에서는 웬즈데이의 가족들이 꽤 많은 비중과 분량을 차지합니다. 유일하게 웬즈데이의 아버지는 뚜렷한 역할이 없지만 어머니는 여러가지 미스터리에다가 딸 및 어머니와의 갈등을 간직해 주기적으로 에피소드를 발생시키는 장본인이고 확실히 삼촌인 페스터와 많이 닮은 동생은 나사가 두세 개는 빠진 상태로 유쾌하게 지내는 것 같으면서도 웬 좀비를 깨워내 반려동물처럼 키우면서 아담스 가족의 자랑스러운 일원에 걸맞은 짓을 합니다. 싱은 여전히 웬즈데이의 충직한 조력자 겸 친구로 활약하는 신 스틸러로 남아 이니드의 애정어린 관심도 받고 있으며 아담스 가족의 기사인 러치도 간간히 얼굴을 내비칩니다. 페스터는 좀 늦게 등장하되 페스터다운 기질을 발휘해 웬즈데이를 돕기도 하거니와 딸과 달리 소녀와는 잘 지내는 외할머니도 나타나 웬즈데이의 든든한 아군이 됩니다. 다행히 이 모두가 개별적인 에피소드보다는 웬즈데이와 엮인 캐릭터로 작동하기 때문에 산만하진 않다는 게 장점입니다. 오히려 아주 풍성하고 다채로운 에피소드를 만드는 데 일조해서 웬즈데이보다는 웬즈데이를 중심으로 한 아담스 패밀리에 가깝다는 게 좋았으나 반대로 이게 누군가에게는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시즌1과 비교하면 가장 큰 변화가 캐릭터 구성과 서사의 전개 방식이라 웬즈데이의 분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시즌2에 대해서는 실망하실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교장은 전적으로 별정을 위한 학교를 위하는 것 같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음흉한 구석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 시청자의 관심을 얻고 이니드는 분량이 적어진 와중에 양다리 비슷한 걸 걸쳐 좀 얄미운 캐릭터로 변하기까지 한 틈을 타서 이른바 사생이랄 수 있는 드밀이 나타나 웬즈데이의 조수를 자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변화 때문에 시즌1의 팬들이 볼 때는 기존의 캐릭터들을 홀대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여러 캐릭터가 새로 합류한 만큼 볼거리가 많아진 것도 틀림없습니다. 스티브 부세미가 연기한 교장에 이어 오래전의 영화에서 페스터를 연기했던 크리스토퍼 로이드가 머리만 달랑 남은 로봇인지 뭔지 모를 형태의 교수로 등장해 재밌는 장면을 간간히 연출하는 것도 그렇고 음악 선생은 뭔가 베일에 쌓인 캐릭터라 파트 2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됩니다. 아울러 시즌1에서 운을 띄웠던 비앙카의 어머니도 아직은 별 영향이나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설마 이대로 끝날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전반적으로 호러의 분위기가 짙어진 것도 마음에 듭니다. 캠핑을 갔다가 벌이는 생도들과의 경쟁은 보너스 에피소드로 보이기도 했으나 시즌1의 카누 대회를 대체하는 이벤트인 것 같아 나름 재밌게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즌2의 중심에 놓인 사건과 연결고리를 지니고 전개하기 때문에 아주 생뚱맞은 에피소드로 보이기보다는 잠시 긴장의 끈을 늦추면서도 웬즈데이라 가능한 활약을 선사하는 걸로 재미를 더합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었더라면 보통의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전개가 더디거나 요란하기만 하고 영양가 없는 에피소드로 치부했을 텐데 웬즈데이의 시즌2는 대부분의 캐릭터와 에피소드가 하나의 사건을 향하고 있어 시청자가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합니다. 헉슬리가 데리고 다니는 좀비만 해도 굵직한 사건에 때로는 작게, 때로는 크게 연루가 돼서 흥미진진하게 흘러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앙카의 어머니에게서 아직은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음악 선생도 음악 선생이지만 비앙카의 어머니는 악인과 깊은 관계였던 사람이고 그 악인이 행방불명인 상태라 언제 나타나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만약 파트 2에서 등장하게 된다면 단순히 비앙카의 어머니를 뒤젓는 게 아니라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게 중요합니다. 웬즈데이의 시즌2는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 공개한 탓에 불만을 초래합니다. 총 12화나 16화도 아니고 고작 8화가 전부면서 각각 4화씩 개정해 완결을 볼 때까지 약 한 달을 기다리게 했으니 시청자로서는 애가 탈만도 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파트 1과 파트 2의 관계와 다를 게 없었던 오징어 게임이 시즌2와 시즌3로 공개됐다가 전자는 그냥 후자로 가는 데 필요한 디딤돌일 뿐이라고 혹평을 얻었던 것과 달리 웬즈데이 시즌2의 파트 1은 그 자체로도 작은 완결성을 지녀 꽤 볼만합니다.
1화에서 드라마의 중심에 놓였던 사건이 남은 에피소드를 거치는 동안 실마리를 하나하나 충실하게 풀어나간 데다가 의외로 전개도 빠른 편이라 4화에 다다라 마무리까지 합니다. 그와 동시에 예고편에서 보셨다시피 타일러가 정신병원을 탈출하는 또 하나의 사건을 제공하는 것도 명리한 결정입니다. 뒤늦게 예고편을 보니까 이게 파트 1만의 예고편이 아니라 시즌2 전체의 예고편이더군요. 개인적으로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나머지 4개의 에피소드가 타일러와 웬즈데이의 재대결에 집중할 건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더 큰 음모가 있을 건지입니다. 타일러가 웬즈데이에게 무시무시한 분노와 증오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둘이 부딪히게 될 거란 건 부정할 수 없으나 실제로 그게 전부라면 한번 봤던 그림의 재현이라 참신한 재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진짜 비앙카의 어머니가 얽힌 더 큰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면 타일러와 어떻게 엮을 건지가 관건입니다. 둘이 따로 노는 구성이라면 일관성이나 통일성을 갖기 어려울 테니까 아마도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공동의 목표를 노리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웬즈데이 내지는 아담스 가족 전체가 될 것 같은데 웬즈데이가 패스터 삼촌의 도움으로 정신병원에 들어갔다가 본의 아니게 데리고 나온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파트 1을 보신 분이시라면 그 사람의 정체가 뭔지 진작에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팀버튼은 시즌2에서도 자신의 개성이 듬뿍 묻어나는 미술과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내내 제 눈이 즐거웠습니다. 제작비의 대부분을 의상, 소품, 배경 등에 지출했을 게 훤히 보이는 기이한 세계를 다시 한번 창조했다는 게 놀라웠던 것과 더불어 도대체 이 사람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궁금할 정도로 갖가지 희한한 발상을 보여주는 것도 아주 재밌는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 금상첨화로 연출도 더 능숙해졌다는 게 작은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는데 1화에서 웬즈데이가 프로코피에프의 격정적인 음악을 연주하는 동안 교차 편집으로 각양각색의 캐릭터를 비춰주며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견하는 장면은 마치 또 하나의 예고편처럼 다가와서 흥미를 배가시킵니다. 3화에서는 음악 선생과 모티시아가 달콤한 멜로디와는 다르게 곧 불길한 일이 닥칠 거라는 내용의 가사가 담긴 배드문 라이징을 부를 때 웬즈데이가 사건의 단서를 찾아가는 장면을 넣어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덕분에 더 재밌게 볼 수 있었지만 이 드라마의 진짜 갈등은 뭐니뭐니 해도 모녀관계입니다. 모티시아는 딸이 잘못될까봐 사사건건 간섭하려 하고 웬즈데이는 그런 어머니가 자신을 통제하려는데 반감이 커 나중에는 대결까지 펼치는 걸 보면 시즌1에서 유사 모자 관계였던 타일러와 손일이 겹쳐지는 데다가 모티시아도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웬즈데이 이상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싫어합니다. 그 이유에는 동생이 실종된 연유도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은 정확한 사연을 공개하지 않아 의문을 자아냅니다. 아마 파트 2에서 미스터리로 남은 웬즈데이의 이모에 얽힌 사연도 풀릴 것 같아 파트 1의 종결은 나머지 4화의 에피소드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변이 없는 한 웬즈데이의 외할머니가 겉으로는 굉장히 냉정하고 혹독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 속에는 딸들을 위한 무언가가 있다는 내용으로 흘러갈 것 같네요.